제가 생각할 때는 영상 제작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시네마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네마틱이란 말은 영화 같은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상을 영화처럼 만들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영화처럼 만들기 원한다는 말은 사실 아주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그냥 영화처럼 멋있게 보길 원한다는 말인데, 요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시네마틱 룩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필름 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네마틱 룩하고는 좀 다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필름으로 찍은 것과 같은 룩이라는 거죠. 필름으로 찍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대부분 디지털로 촬영해서 디지털로 처리해서 디지털로 퍼블리싱하는 이 과정에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필름 룩이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로 촬영된 영상물을 필름으로 촬영한 영상물처럼 재가공하는,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재가공하는 과정을 이제 필름 룩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필름으로 찍은 영상물처럼 어떤 특징을 영상상의 어떤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소개할 이 디핸서라는 플러그인은 필름 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모아놓은 플러그인 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핸서 프로라는 최종 번들 안에 가장 많은 이제 이펙터가 들어있는 최종 번들 안에 필름 에뮬레이팅에 관련된 이제 이펙터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필름 그레인, 필름 데미지, 비니에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 할레이션하고 블룸이라 그래서 빛의 굴절에 관련된 이펙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작업을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컬러 탭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컬러 탭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 총 5개 장면인데 다 제가 직접 촬영한 장면들입니다. 인풋,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촬영한 블랙매직 필름 제너레이션 5에서 렉 709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인풋 CST에서 작업 내용은 다빈치 와이드 갬럿의 인터미디에이트로 열어놨고, 아웃풋에서는 렉 709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든 나머지 작업 라인들, 지금 요 노드의 노드 스트럭처들은 다 전부 와이드 갬럿의 인터미디에이트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알 수 있겠죠.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노출 및 콘트라스트, 세츄레이션, HDR 노출 보정, 그 다음에 컬러 덴시티까지 작업을 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디핸스 플러그인을 사용한 노드인데요. 여기서는 필름 에뮬레이션 파트만 사용할 거예요. 디핸서를 열면 지금 7.0.1 버전 볼 수 있고, 인풋 소스를 뭘로 쓰고 있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인풋 CST에서 아웃풋 소스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여기서 흐르고 있는 소스 크기는 요건 거죠. 근데 원래 뭐 이렇게도 다 고를 수 있게 렉 709도 쓸 수 있고 렉 2020도 쓸 수 있고 에이스도 쓸 수 있습니다. 에이스즈도 쓸 수 있는데 저는 다빈치 리졸브 와이드 갬럿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놨고요. 시니온 필름 로고도 보입니다. 시니온 필름 로고는 원래 이 러스로 돼 있는 그 필름 에뮬레이터 같은 거 쓸 땐 다 시니온으로 바꾸고 작업을 하죠. 디프린지 레디우스, 여기 디프린지는 뭐냐면 이런 경계면들 있잖아요. 이 경계면들의 샤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요거를 이제 뭉개뜨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광원이 있는 곳에 이제 경계면들을 무너뜨리면 할레이션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에펙터를 쓸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드 이제 저 파라미터들이 같이 이제 있는 걸로 파악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죠. 필름 프로파일 열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그파부터 해서 뭐 후지, 코닥, 코니카, 롤라이,
이런 식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있고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코니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저 시네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저 코닥 비전 3 시리즈인데 이 중에서도 저는 지금 코닥 비전 3 500T 요 모델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디엔스.com 사이트를 가보면 컬러 네거티브 필름스 이렇게 해가지고 50D, 200T, 250D, 500T 뭐 이런 식으로 비전 3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 500T를 보면 저조도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갖고 있다. 250D는 데일라이트를 받는 실내 또는 윈도우 라이트가 들어오는 실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200T는 웰 라이티드 이게 이제 조명 잘 받은 스튜디오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50D는 야외에서 햇빛 받을 때 제일 효과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다빈치 리졸브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조도에 맞는 500T라는 모델을 적용을 해놨는데 아직 안 켰어요. 안 켰고 자, 프린트 필름도 저기를 해놨는데 자, 프린트 필름은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일단 필름 프로파일만 켠 상태에서 자 노드를 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필름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푸시풀로 노출도를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요 두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필름을 열어보겠습니다. 프린트 필름을 열면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캐릭터를 잡는 거는 필름 프로파일보다는 프린트 필름이 더 캐릭터를 많이 잡아준다고 볼 수 있어요. 석고상 같은 것만 봐도 컬러의 종류가 많이 달라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해지면서 그린은 많이 안 변하고 블루가 막 올라오면서 갈색 부분이 약간 검은색 느낌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파란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콘트라스트도 확실히 더 넓어진 걸 느낄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통한 이제 S커브를 만들어 놓은 걸 열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콘트라스트를 주고 필름 그레인을 켜보겠습니다. 필름 그레인을 켜면은 요 부분이나 요런 부분에 이제 맨들맨들한 부분에 필름 그레인이 적용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런 데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스코프를 보셔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필름 그레인을 입혔을 때 약간 이 필름 그레인 자체를 노이즈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노이즈랑은 다르게 이제 균일한 무늬를 입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컬러 텍스처를 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이제 비슷한 색깔의 다른 면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필름 그레인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죠. 다음 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렉 709 전환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화이트 밸런스, 콘트라스트, 세추에이션, HDR, 컬러 덴시티까지 이제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저 필름 프로파일은 똑같이 500T 비전 3고요. 요거 안 했을 때 특징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해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해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빛을 받았지만 어쨌든 세추레이션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나무랑 요 나무랑 색깔이 다르긴 한데 아주 막 뭔가 탁 눈에 띄게 달라지는 느낌은 없죠. 그다음에 지금 초점이 이쪽 의자에 맞춰져 있는데 조금 옮겨 보면 초점이 좀 더 뒤로 가면서 깃발하고 이제 발표대 그다음에 이쪽 나무, 요 기둥나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름 에뮬레이션을 켜보겠습니다. 자, 느껴지시나요?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름 프로파일을 켜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거기서
프린트 필름을 켜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캐릭터가 프린트 필름에서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브 필름 그레이는 줄 건데요. 자, 이게 좀 약간 그 컬러 덴시티가 굉장히 높아진 느낌은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필름 에뮬레이터를 끄면 분명히 붉은색이었는데 굉장히 진한 이제 고동색 같이 바뀐 걸 알 수 있고, 자, 과노출됐던 부분 여기를 한번 볼까요? 네, 세츄레이션이 완전히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빛의 느낌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근데 이게 뭐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걸 지금 봤을 때 제가 느낄 때는 이런 데 있는 붉은색 계열들이 너무 다 덴시티가 높아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냐면 아웃풋으로 갈 겁니다. 아웃풋으로 가서 토탈 임팩트가 지금 100%로 돼 있는데 줄일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어디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컬러도 살리고 필름의 느낌도 살릴 수 있는, 필름 룩을 살릴 수 있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살려뒀습니다. 필름 에뮬레이션을 꺼볼게요. 네, 자, 요런 데를 보시면 덴시티가 확실히 달라지면서도 컬러감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아웃풋 임팩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용하면서 꼭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로 입힐 건지를 정하는 게 좋죠. 필름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씬 넘어가 볼게요. 자, 요 씬은 상당히 중요한 씬입니다. 지금 이 디핸서 프로라는 OFX 플러그인 중에서 제가 볼 때 진짜 강력한 기능인 할레이션과 블룸을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요곳은 이제 보면 이제 전등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샹들리에 같은 전등이죠. 여기 근데 전등이 쭉 있고 여러 개가 있고 이쪽 창에서도 태양광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있고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이런 데를 보면 이제 구분이 잘 되죠. 이제 여기가 광원이 있는 곳, 여기가 백그라운드, 이런 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필름 에뮬레이션부터 켜볼게요. 필름 에뮬레이션은 아까 500T였는데 지금 250T로 바뀌었습니다. 이 저기 250D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빛이 들어오거나 데일라이트의 인테리어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필름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고, 네, 프린트 필름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껐다 켰답니다. 아주 되게 극적인 차이를 내보내는데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아웃풋에서 줄여주겠습니다. 세츄레이션이 너무 덴시티를 높이면서 다 죽어버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요런데 색감, 그 다음 요런데 이제 질감, 텍스처를 같이 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줄여볼게요. 제가 볼 땐 요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가볼까요? 지금 요 노드 스트럭처는 이제 시리얼이 아닌 패러렐로 병렬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디앤서닷컴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를 할레이션과 블룸을 이제 동시에 적용할 때, 하지만 분리하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는 추천 이제 스트럭처를 보고 이제 워크플로우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켜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할레이션은 그냥 할레이션대로 이펙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렬 로드로 되어 있는 블룸은 보시면 마스크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모드는 뭐냐면 블룸 이펙터가 적용되는 부분만 보일 수 있게. 이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이제 패러렐 노드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여기다 병렬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에 이제 패러렐 노드 믹서가 생깁니다. 여기엔 이거를 레이어 믹서 노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패러렐 노드에서. 그래서 얘는 지금 레이어 믹서 노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패러렐 노드였는데 레이어 믹서로 바뀐 거죠. 근데 컴포지트 모드로 보면은 애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빛과 여기 빛을 합쳐서 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패러렐 노드들은 각각의 노드가 여기서 나오는 노드를 병렬로 받아서 넣기 때문에 이쪽에 위에 노드에는 위에 노드대로, 아래 노드에는 아래 노드대로 그게 이제 병렬로 적용돼 가지고 여기서 합쳐져서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컴포지트 모드 애드로 놨기 때문에 노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광원 두 개를 합치면 그냥 이 빛이 두 배가 돼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래서 블룸을 마스크 모드로 해서 이펙터 효과만 합쳐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광원을 두 개로 놓지 않았어요. 자, 블룸을 일단 꺼볼게요. 블룸 일단 꺼보고 할레이션만 보겠습니다. 껐다 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요 광원이 있는 소스 부분과 백그라운드 부분 사이에 원래는 이렇게 샤프하게 이 콘트라스트 차이가 있었는데 이 콘트라스트 차이 있는 부분에 약간 번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블러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빛의 번짐 부분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할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할레이션을 프로파일 커스텀으로 놨을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임팩트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네요. 임팩트를 쫙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빛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사이에 그라데이션처럼 블러가 생기죠. 이 빛이 번지는 느낌이 생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왜냐면 요거도 광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할레이션 임팩트를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쓰면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를 좀 약간 보기 좋은 정도로만 파라미터를 좀 볼까요? 소스 리미터라는 거는 광원을 얼만큼 쓸 건지를 보는 거예요. 광원을 제한하는 거죠. 얘를 100으로 놓으면 가장 적게 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게인은 컨트라스트가 낮은 쪽, 어두운 쪽을 얼마나 밝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밝아지고 이렇게 가면 어두워지고입니다. 네,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무드니스는 지금 할레이션 이펙팅이 되는 이 부분을 얼마나 디퓨징 할 거냐. 그래서 샤프로 놓고 싶으면 스무드니스를 0으로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할레이션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진하게 보입니다. 근데 스무드니스를 100으로 놓으면 이제 멍청하게 그 대신에 범위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로컬 디퓨저는 아까 지금 이제 할레이션이 시작되는 부분이 더 밝고 끝나는 부분이 어둡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로컬 디퓨저는 할레이션이 끝나는 부분, 어두운 부분 쪽에 디퓨저는 얼마나 놓을 거냐. 글로벌 디퓨저는 할레이션 시작하는 부분, 밝은 쪽에 디퓨저는 얼마나 놓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 노브를 돌려서 디퓨전을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광원에 가까운 부분 샤프해지고 이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멍청해지죠. 앰플리파이 이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 지금 이제 효과를 얼마나 증폭시킬 거냐. 그래가지고 이게 광원이 지금 여기 굉장히 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효과가 많이 나오지만 광원이 작다든지 아니면 콘트라스트가 약하다든지 한 데서는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컴프레션은 뭐냐면 이거는 퍼레이드 스코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블루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맨 위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스페큘러 부분이 안 눌려 있죠. 그냥 열려 있는데 이거를 올리면 컴프레션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 부분도 아니고 스페큘러 부분이라서 가장 노출도가 높은 부분을 컴프레스 할 거냐 안 할 거냐, 누를 거냐 안 누를 거냐 그 차이인데 기본이
누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할레이션을 켰다가 껐다가 했을 때 보면 할레이션 효과 자체에 약간 노란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컬러가 이런 식으로 살짝 붉은색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얼만큼 맞출 거냐. 마스크 모드를 열면 새카맣게 변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만큼만 광원이 적용이 됐는지 알려주는 모드예요. 근데 지금 임팩트를 작게 놨기 때문에 새카맣게 나오는 거고, 임팩트를 높여보면 블러되는 저 할레이션 구간이 어딘지 이렇게 모양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켜보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블룸을 올려볼 건데요. 일단 할레이션을 꺼봐야 됩니다. 왜냐면 블룸하고 할레이션이 동시에 적용되면 아까처럼 빛이 합쳐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할레이션을 일단 껐고요. 블룸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블룸은 할레이션과 다른 점은 할레이션은 과노출된 부분과 백그라운드 부분의 컨트라스트 차이를 이제 경계 부분 거기를 이제 불러 먹이는, 말하자면 빛이 번지는 효과인데 광원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오버익스포즈드 되는 부분을 광원이라고 여기고 그거에 이제 효과를 매기는 건데, 블룸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가지고 블룸 효과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밝은 부분은 그 효과를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광원이 아니라도 광원에 반사되는 어떤 면들, 지금 보면은 이 샹들리에 요 금속 부분들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밝죠. 왜요? 여기서 빛이 와서 비치기 때문에, 반사되기 때문에. 요 반사된 면을 강조하고 싶다면 할레이션보다는 블룸이라는 거예요. 요 반사면들 같은 경우는 광원은 아니지만 하이라이트 구간이 되어 있죠. 지금 이미 빛이, 자, 스코프 보시면 아시죠? 빛이 여기만 와도 하이라이트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얘는 당연히 끝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자,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블룸을 켜는 게 좋다. 할레이션이랑 차이점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뭘까요? 얘는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글레어 효과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레어 효과는 뭐냐면 이런 반사되는 면 같은데 지금 이제 블룸 효과를 켜보면 이제 여기가 더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반사되는 부분을 더 반짝이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전부 다 반짝이게 되면 그만큼 빛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블룸과 할레이션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효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합쳐서 같이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블룸 효과와 할레이션 효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노드 스트럭처를 추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도 마스크 모드를 켜볼게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만 임팩트를 열면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라인들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할레이션은 소스 리미터가 맨 위에 있었죠. 얘는 하이라이트가 맨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블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0%로 놓으면 완전히 다 열리는 거고 100%로 놓진 않았어요. 근데 열면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지금 전등 갓을 보시면 엄청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리미터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디테일은 살리면 샤프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퓨저는 소프트니스가 생기는 겁니다. 앰플리파이는 마찬가지로 증폭. 그 다음에 세이브 라이트는 이거는 그 빛을 얼마나 줄일 거냐예요. 세이브 라이트를 올리면 올릴수록 빛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 임팩트는 아까 보신 대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컴포지트 모드가 애드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스크 모드로 사용하고,
할레이션을 켜야 두 가지 이펙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껐을 땐 이런 모양이고요. 할레이션만 켰을 땐 이런 모양입니다. 블루만 같이 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어지간히 작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커브를 열고 필름 그레인을 켜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화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디엔서가 적용된 노드만 꺼보겠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어때요? 지금 특히 광원이 있는 요 씬 같은 경우는 디엔서를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전등 갓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석갈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회 바른 부분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컬러 덴시티도 달라진 걸 알 수 있고, 광원 있는 부분들은 많이 변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레이션이랑 블룸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레이션과 블룸, 아까랑은 다르게 요 노드 두 개가 이제 더 첨가가 됐는데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씬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외인데요. 지붕에 요 옥색 칠이 되어 있는 처마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요 하늘, 그 다음에 단풍,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스페이스만 다 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프리그레이드 상태죠. 여기서 나머지 노드를 쫙 열겠습니다. 지금 이제 디엔서를 입힌 필름 에뮬레이션을 켜보겠습니다. 컬러 질감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한 것도 알 수 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필름 프로파일은 지금 50D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일라이트 익스테리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아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D를 입혔고, 프린트 필름의 개성이 이렇게 강하죠. 하지만 저는 프린트 필름의 개성을 사용할 거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하늘색을 조금 더 살려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필름 룩의 개성을 좀 같이 살려보는 쪽으로 아웃풋을 조정을 해봤습니다. 뜻인가요? 네, 요 필름 에뮬레이터 있고 없고 차이. 저는 이게 굉장히 빈티지해 보이는 느낌이 이거 하나로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S커브를 입혀서 콘트라스트를 더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을 사용할 겁니다. 디엔서가 적용된 노드를 다 꺼보겠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굉장히 극적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지금 요 하늘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노출을 이제 과노출이 돼서 이 부분에 이제 그 디테일이 다 사라진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거의 하얀색처럼. 근데 뭐 물론 이제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노출 정보는 다 되어 있지만 어쨌든 컬러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이제 처마 밑에 옥색 칠해져 있는 부분도 덴시티가 살아나면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초점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웃포커싱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컬러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 이 부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부분인데 텍스처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필름 그레인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씬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야외 씬인데요. 하늘보다 이제 건축물들을 위주로 기본 그레이딩을 켜봤고요. 필름 에뮬레이션을 켜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마 색감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붉은 계열이거든요. 붉은 계열인데 이런데 보면은 약간 다 붉은 계열의 색깔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이제 필름 에뮬레이션 키면 완전히 다른 색감이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되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이 정도만 돼도 확실히 느껴지죠. 이 프린트 필름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이전에 해놨던 컬러 그레이딩을 좀 열어주는 그런 정도로 아웃풋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 열고요. 필름 그레인 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프리그레이드 상태랑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가 프리그레이드 상태. 보통 이게 그 우리가 럿을 사용할 때 렉 709 럿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를 네, 요렇게까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런데 이제 빛이 들어오는 하드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과 안 들어오는 부분, 섀도우 부분 이런 차이들도 네, 아까보다는 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런데도 마찬가지죠. 하드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 안 들어오는 부분 다 태양광이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이 디테일을 이제 죽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필름의 개성을 살린 그런 방향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5개 장면을 이제 예로 들어보셨는데, 특히나 이제 할레이션하고 블룸이 들어간 요 씬에서의 장면은 이제 이 디엔서 프로의 힘을 굉장히 세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광원하고 실내 공간하고의 컨트라스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더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면의 할레이션과 블룸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작업하는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니까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겠죠? 필름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필름의 모델부터 구체적인 파라미터까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지를 정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필름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필름을 정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파라미터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펙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최소한 3-4가지 정도의 어떤 룩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필름 에뮬레이터 안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코닥 비전 3 이렇게 그냥 어떤 모델로만 있지 않고 이제 뭐 50D, 뭐 500T, 200T, 뭐 250D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이제 필름의 모델까지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플러그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디엔서닷컴에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프로모션 코드도 주셨어요. 그래서 디엔서닷컴에 들어가셔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10%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보셨을 때 괜찮으시면 뭐 할인 코드 받으셔서 조금 싸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디엔서닷컴에서 컬러 그레이딩 어워즈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디엔서 이펙터를 사용해서 이제 컬러 그레이딩한 어떤 샷 또는 뭐 영상 자체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연을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뭐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뭐 참여하시기엔 좀 부끄럽다 하시다면 그래도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의 영상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게 이제 다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영화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기에도 좋고, 저도 저기 페이지 열어보고 좀 봤는데 영상 진짜 많이 올라와 있고, 영상들이 다 굉장히 개성 있고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전형적인 필름 룩에만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룩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어떤 메소드를 찾기도 좋고 응용하기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디엔서닷컴에 꼭 방문하셔서 뭐 이제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제가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어워즈에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해놨는지 참여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구매를 하시게 되면 꼭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시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